알트코인은 99.9%가 쓰레기다라고 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5차 반감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화제의 인물이죠.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의 저자 강한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살고 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네. 왜 트럼프와 함께하는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지. 네, 사실 뭐 작가님도 아셨고 저도 아셨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코인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쵸. 네, 그것 때문에 그 책을 내게 되었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되자마자 지금 비트코인이네 알트코인이네 전부 다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임 직전에 비트코인이 66,000불이었는데 지금 어제 108,000불까지 갔고요. 네. 오늘 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들이 그쵸.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을 쓰실 때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쓰신 건가요? 그렇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썼고 안 됐으면은 책 제목이랑 내용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냈을 텐데 아마 그 책도 안 팔렸을 거고 그쵸. 코인도 별로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인생 배팅을 한번 했는데 배팅이 잘 먹혔습니다.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가장 핫했던 거는 역시 비트코인 이제 비축안. 근데 뭐 비축 법안 자체는 루미스 의원이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적 전략 비축물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규제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그런 실제 자신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이미 예고를 했지만 미국에서 있는 코인들은 전부 다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리플, 헤데라, 뭐 에이다, 뭐 스테라 루멘 이런 데이 엄청 많이 올라 있고요. 그거 아마 당연히 약속된 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EC 의장은 이미 제발로 나간다고 했고 새로 오시는 분은 뭐 AI와 비트코인 차르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규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채굴도 규제를 완전히 전부 다 풀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쉐일 업체들이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비축 자산 그것도 솔직히 공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야 저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 정부 차원에서 5년 동안 100만 개 그쵸. 그리고 그 주정부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어디였죠? 펜실베이니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어디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텍사스도 했고 플로리다랑 오늘 보니까 오하이오도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참고로 저희 이제 홍익희 교수님도 이번에 모든 돈의 미래는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나 뵀어요. 이제 사석에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지금 그 브릭스 쪽에서도 비트코인이니 암호화폐니 금이니 뭐 섞어가지고 달러에서 좀 그 벗어나는 화폐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서부 언론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다음 화폐는 결론적으로 금 앤드 오어 비트코인에 연동된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국가 차원에서 계속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눈치를 깠고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트럼프가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 특히 미국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그런 법안을 내년에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7월에 신티아 루미스 의원이 그거를 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당 정부라서 그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이고 상원 하원 둘 다 공화당이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냥 절반만 창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자기 돈으로 산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미국이 금이 8,000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사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5차 반감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4차 반감기가 올해 4월에 딱 왔는데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일개 한 개 기업의 부장이 매주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4차 반감기 때 이미 비트코인 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거 나오는 것도 다 싹 사들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차 반감기가 이미 온 것 같고 여기 미국 정부나 다른 정부까지 가세요 하면 뭐 5차, 6차, 7차 반감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알트코인이
작가님 책에서도 나오시지만 그 알트코인의 뭐 가치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조명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작가님 네. 생각하기에 그럼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이 좀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작가님 책을 봤고 네. 이제 그 저랑 비슷한 생각을 대충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적나라하게 책에서 알트코인은 99.9%는 쓰레기다라고 했고 작가님 좀 더 점잖게 쓰신 것 같긴 한데 대충 내용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네. 들고 가도 가능한 자산이고 네. 알트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알트코인을 거를 떠보면 안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알트코인이 한철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사실 이제 여름만 팔잖아요. 그렇죠. 그 알트코인은 똑같아요. 그 여름 장사를 하면서 왕창 벌어야 되는데 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사계절 내로 통하는 상품인데 네. 꾸준히 가는 상품인데 네. 알트코인은 그 한철에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철 장사를 잘해야 되고 네. 비트코인이 그 한철 장사를 굳이 안 하고 단기적으로 보유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알트코인은 여름이 지나면은 다 녹아버린다. 아,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도 겨울은 있죠. 4년에 그렇죠. 한 번은 그 겨울이 있는데 네, 다 그 녹진 겨울만 않죠. 빼고 네. 봄, 여름, 가을에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겨울에는 다 녹지는 않죠. 네. 그래서 다시 봄, 여름, 가을에 충분히 이제 만회할 수 있는데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름이 끝나면은 그냥 녹아버리고 싹 다시 안 온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름에는 잘 팔리니까 그렇죠. 여름이 잘 팔립니다. 한철 그죠? 장사는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호텔 장사를 하면은 그 여름엔 그래도 아이스크림도 같이 파는 게 좋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책을 딱 내셨으니까 지금이 그런 그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좋은 초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인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그 딱 보니까 늘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도미넌스가 떨어지더라고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축소되고 알트코인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네. 특히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인데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더더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도미넌스가 60대 언저리에서 네.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40 또는 그 아래까지 떨어지는데 그때까지가 그 한여름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초여름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딱 네. 반감기 7개월 차인 11월 20일이 도미넌스가 제일 높았고요. 61.5%까지 올라갔고 그 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54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까지 회복을 했는데 보면 진짜 이 도미넌스도 한 번에 6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걸 반복하면서 네.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쳐가지고 40 이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음. 매우 바람직하죠, 저희한테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찾아올 그 알트코인 시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저도 좀 어리석어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이제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일론 마스크가 이 네.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도지코인은 무조건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대선 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민코인들이 좀 올랐고 미국 관련 코인들이 올랐고 네. 중국 관련 코인들도 좀 올랐고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도 좀 오르고 RWA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놀랍게도 솔라나와 아이들이 별로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음. 그쪽을 확실히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아, 같고 이미 오른 애들보다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애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뭐 거.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 이게 순환매가 오잖아요. 보통 이제 한 그룹이 오르고 두 그쵸. 번째가 오르고 네. 오르고 다 온 다음에 네. 그 후엔 또 다시 이제 한 레벨 위에서 다시 또 순환매가 그쵸. 시작되죠. 또 오르고 네.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카테고리별로 한두 개씩 사가지고 아, 네. 쟁여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몰빵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도 네. 너무 귀찮으면 그냥 시가총액 그 상위 20개 그냥 골고루 5% 사는 아.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20개를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겠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빼고 네. 20개를 이더리움부터인가요? 그럼 그쵸, 비트코인이 네, 1위니까 그렇죠. 이더리움부터 21위가 먼저 올릴 수밖에 없죠. 21위까지를 네, 그렇습니다. 5%씩 사라.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그 중간에는 어떤 리밸런싱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 진짜 한쪽 그쪽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분산 투자가 아니고 그 코인 너무 많은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에 한 올랐을 번 때 정도? 적절하게 분할 매도 못 하잖아요. 그냥 리밸런싱 안 하고 놔두면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면은 그 20개 중에서 먼저 오른 놈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좀 덜 오른 놈한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